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딱한 정보 팟캐스트 시즌3 다섯 번째, 오늘 두 번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저희가 이제 시황이라든가 그동안 이슈, 최근의 이슈, 메르스, 그런 자동차 얘기했으니까요. 네. 2부는 이제 종목 배틀을 하겠는데요. 종목 한 종목씩 간단히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가까운 또 서로 비판. 네, 하나씩 의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피, 김성훈 과장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나 화장품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거를 하실 분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결국은 10배가 주식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졌어. 다 내 땀은 나 때문이네. 얘네보다 나왔어. 얘네는 2배. 얘네 30%? 이렇게 했는데 10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들, 특히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장이 저희들이 종목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장이 작살나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지를 본다면은 거기서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시세가 한번 크게 한 40% 정도? 30-40% 났던 종목이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하이비전? 하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코스닥이 지금 한 1% 이상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5% 이상 상승세로 강하게 좀 마감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내용은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고 이제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이 향후 이제 아이폰 6S가 나올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손떨림 보정 방지 장치가 현재 아이폰 6 플러스에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아이폰 시리즈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향후 스마트폰이 어떻게 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현재로서는 디자인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카메라 쪽으로 좀 싸움이 붙은 것 같기 때문에 카메라 검사 장비를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는 무인차가 이제는 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인차 뭐 들어가겠어요? 결국 인간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 중에서 기계가 아직까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카메라 업체들은 앞으로는 자동차에도 들어가, 집안의 산물 인터넷 관련해서 저기도 들어가, 사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검사 장비 역할 자체는 이미 앞으로도 향후 10배짜리가 된다라고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 장기 추세들을 한번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한 1년치를 딱 길게놓고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추세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00 말까지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편하게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상상가 30%를 한 해 만에 그 난리를 떨어도 결국은 숫자가 나온 애들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정말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5월달에 하고 근데 며칠 동안 왜 이렇게 밀렸어?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최근에 완전히 그냥 꼬까크로 올랐다 훅 내렸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은 이성훈 대표만 아는 거 있어요 여기 하이비전? 아니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 하이비전 장비를 누가 쓰냐면 하이비전 장비 아이폰 카메라 렌즈 있잖아요. 검사 장비 하이비전이에요. 아이폰 3 전 시리즈. 전 시리즈 전부. 검사 장비. 전부. 하이비전이 비전의 검사 장비다네요. 잘 보이는 높게 잘 보이는. 갤럭시 시리즈의 절반을 얘네가 해요. 검사 장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검사 장비가 뜬금없이 근데 어쩌라고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화소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소수가 높아지면서 검사 장비도 바뀌어야 된대요. 사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네. 검사 장비가 1600만 원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네. 그렇죠. 500만 원 화소짜리 썼다가 800만 원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또 네. 검사 장비도 새 걸 써야 되는 거죠. 검사 장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비전 장비에 대한 지금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그 MC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자동차 쪽으로도 확산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고화소수로 가면 갈수록 하이비전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그 뭐 카메라 이 모듈 쪽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검사 장비 쪽도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업체들, 중국 로컬 업체들도 걔네들은 뭐 통이 커요. 뭐 전면에다 1000마우스도 막 집어넣고 막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 로컬 업체들도 결국은 검사 장비에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어디 거 쓰겠습니까? 아이폰에 납품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거를 쓰겠죠. 기술력이 중국에 따라올 게 없나? 중국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 하이비전 시스템을 따르는 로컬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처음 보기는 오늘 처음 쳐봤네. 오늘 처음으로 좀 내가 귀 속에 들어왔어. 근데 아직까지 관심이 없으면 아직 안 나는데 관심법 넣을만한 거야? 이성훈 대표가 얘기 좀 봐. 넣어야죠. 넣어야 돼? 넣어야지요. 확실한 거지? 네네. 한번 넣어본다 그러면. 20위권에. 일단은 롯데하이 밑에 넣어준다. 아직 거. 일단은 아니 오늘 처음 알아들었어. 하이비전의 비전이 이제 딱 알아들었어. 눈깔이랑 관련된 거네, 눈깔. 쉽게 얘기해서. 눈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3D 프린터도 하고 있거든요. 3D 프린터를 새로 런칭을 했어요. 신사업으로. 이제 그게 전 세계 2위가 3위 그 유통 업체를 통해서 미국이랑 영국에 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영국 출시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국이 향후 5년 동안 모든 초중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3D 프린터 관련 커리큘럼을 결식해서 과목을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학교 하나에 프린터 하나만 쓰겠습니까? 여러 개 쓰겠죠. 그리고 솔직히 야 그러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거 쓰겠냐? 미국의 3D 시스템 거 쓰겠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영국의 초중고가 몇 개겠습니까? 그 안에 그걸 어느 적절한 배분을 나누어서 입찰을 받아서 뿌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도 없던 매출이 결국 이것도 생기는 거니까 두 가지 공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 느낌 올만할랑한데 아까 얘기를 보니까 하여튼 거네. 그 고화소에 가면 이성훈 대표 말한 데가 훅 가네. 훅 느낌이 오긴 와. 수급도 괜찮나 이게? 그럼요. 이 시가총액 얼마 이게? 지금 봅시다. 잠깐만 봅시다. 시가총액이 1,709고 1,800억이네요. 1,800억. 자본금도 70억. 최근에 주가가 밀린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기관이 팔아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관 쪽에 찰실의 매물이 나온 건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수급상 보시게 되면은 주구장창 팔아야 되는 게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같이 하이비전도 엮여가지고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뿐이고요. 오늘 다시 기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교체군 일부 찰실한 기관들은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오늘 또 새롭게 거래 터지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좋았어. 이성훈 대표. 저는 J 콘텐츠리요. J 콘텐츠리? 네. 뭔가 느낌이 아직 안 왔는데. 뭐 하던 회사지? J 콘텐츠리가 저거 메가박스. 메가박스 인수했죠? 메가박스를 인수했죠. 메가박스를 인수했어? 네네. 그 메가박스를 인수했는데 왜 이제 얘를 봐야 되느냐? 이 옛날에 회사 뭐 이름 뭐죠 이거? CJCGV를 보라는 얘기지. CJCGV. CJCGV의 점유율의 절반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J 콘텐츠리가 유상증자를 해갖고 메가박스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상증자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지분이 40 몇 프로가 있어요. 그 있는데 나머지 지분을 다 사들이는 거야. 나머지 다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근데 유상증자 다 때려서 100% 자회사를 만들면 연결 매출이나 연결 이익으로 다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J 컨텐츠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J 컨텐츠리가 2,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CJCGV가 그러니까 2조짜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메가박스가 100% 자회사가 되는데 메가박스가 100% 자회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메가박스가 그렇다고 해서 CJ의 절반밖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점유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절반도 안 될 텐데? 절반 정도 해요. 그래요? 절반 정도 넘어가는데 이익단 측면에서는 CJ, CGV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2천억, 3천억도 안 되는 그 시가총액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감안했을 때 J 컨텐츠가 여기서 더블, 그 3배, 4배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더블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이후에도 오히려 유상증자 때리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지금 뭐 그 메라스 때문에 이거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메가박스 자회사 그 영화 쪽으로 해서 이건 저를 찬스인 거지. 그래서 J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접근이 돼야 되는 그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가박스 점유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CJ CGV만큼에 대한 그 시가총액의 비율 절반도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네. 그 메가박스라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메가박스 좀 메가박스 급증을 잘 안 가고. 메가박스가 의자가 편합니다. CJ CGV보다 의자가 편해요. 메가박스가 19%네. 점유율이. CJ CGV는 CJ CGV가 얼마야? 2배 이상일 텐데. CJ CGV가 2배 이상인가? 어쨌든 2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J 컨텐츠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더 많이 올라갈 게 있는 거예요. J 컨텐츠의 대주주는 누구에게? J 컨텐츠의 대주주는 저기죠. 저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 아 그거야? 예. 좋네요. 그 J가 그 J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거 엄청 밀었었잖아. 그 저거로 해갖고 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 해갖고 J 콘텐츠를 밀었는데. 그럼 그 얘기를 했어야지. 이 사람아 빠져갖고 지금 중앙일보사가 34%네. 그래서 내가 홍석현 회장님 주식인데 이게 가야 되는데 안 가. 작년에 이거 내가 엄청 밀었는데 안 갔어 작년에. 아니 우리한테 월급을 가져다는 키움증권이 0.7% 갖고 계시네. 그쵸. 형님들이 알아서 모였네. 그러니까 그래서 J 컨텐츠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홍 회장님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살고 있었네. 네. 중요한 거네. 아니 작년에 그걸로 밀었었어. 근데 안 가서 내가 지금 바꿔서 딴 걸로 미는 거야. 아니 이제 요번에 갭 상승한 거는 메가박스 때문에 갭 상승한 거예요? 네, 메가박스 인수권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얘기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작년에 이 메가박스를 인수한다고 했고 제가 안 했어요. 잠시 전에 아니 여기서 자수 들어갑니다. 제가 잠시 전에 한 2분 전에 뭣도 모르고 새 잡주를 왜 하나 이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점유율도 한참 점유율이 무슨 문제니? 이거 좋은 회사였네. 근데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여기 보게 되면 스크린 롯데 상영의 스크린 점유율은 CJ와 CGV와 메가박스에 비해 3%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메가박스하고 CJ, CGV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크린 수는 차이가 절반 이상 훨씬 날 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J 컨텐츠가 작년에 메가박스를 매도한다고 그랬어요. 매각한다고 했었어요. 지분을. 네. 근데 왜 100%는 한 거야? 매각한다고 했다는 방안도 있었고 자기네가 다시 다 100% 사겠다는 두 가지를 놓고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이번에 100% 인수를 결정을 해버린 거지. 그래갖고 들었다가 유상증자한다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메라스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 건데 이거 사야 되는 거죠. 이거 흥민호 회사네. 네, 재밌어요. QTV, 메가박스, 여성중앙, 세세 등 연결 중앙일보 문화사람인데. 그러니까 중앙일보 관련된 문화사하고 얘가 JTBC도 갖고 있는 하고 지금 지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네, 그러니까 SBS 컨텐츠하고 비슷한 건데 걔보다 훨씬 낫지 얘가. 그렇죠. 얘가 훨씬 난 거지. 훨씬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흥민호 회사네. 이거 관심법 빨리 넣어야지. CJCB가 웬 말이니?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네. 그걸 나한테 여태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이거 작년에 했다가 안 가서 그냥 조용히 있었지. 그럼 이거 CJ 아직 밑에 넣어놓는다 이거.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네. 메가박스가 마케팅만 좀 잘하면은 확 늘어날 거예요. 아니 메가박스는 홍 회장님이 점잖으신 거지 아직. 메가박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마치 KT 같은 느낌. 맞아. 네. 점잖은 거지. 그 CJ, CGV는 이것 좀 많이 하잖아요. 이거 조금 많이 하는데. 지금 때가 없었는데 도레이케미 같은 거 관심 종목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 무슨 이영훈이. 도레이케미. 그거 없어지는 회사. 그러니까 이거 제가 크게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바로 CJ, CGV 밑에다가 그럼 내가 잊어버리지 않잖아. J 컨텐츠 100%도 아니지 그거. 네네. 미치겠네 정말.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요. J 컨텐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는데 몰랐네. 오늘 4.71% 떨어졌는데 이건 좀 강조히 말하는 아싸네 아싸. 아싸지. 제가 그럼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가 121개, 직영 76개, 위탁 45개, 120 몇 개네요. CJ CGV, 멀티플렉스 극장수 116개인데 스크린 몇 개야? 스크린 900개. 그 메가는 얼마야? 한 300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 전국 스크린 수가 2,00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국 스크린 수가 2,000개 정도 되니까 CGV가 절반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한 300개 한다는 얘기. CGV가 절반 하겠네. 네. 내가 알아. 내가 봤을 스크린 수. 300개 하겠는데. 이게 많이 있진 않잖아. 네. 왜냐면 서울에 들어도 내가 삼성동에 있고, 근데 이게 그렇잖아. 강남에 있고, 압구정동에 있고 이 정도잖아. 강북에도 있겠지. 그래서 숫자 좀 작을 거야. 근데 이제 늘려 나가면 되지. 우리 중요한 건 성장성이잖아. 솔직히 꼭 CGV를 이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막 카드 포인트 할인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CJ 헬로 하잖니. 그런 거 없애갖고 CJ 헬로 하잖니. 그러니까. 이거 찾아본다 중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저도 그러면, 슬쩍 들이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숟가락 얹겠는데요. 역시 이성훈 대표님 대단하신 분이야. 네.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CJ, CGV랑 이제 메가박스 두 개 다 오늘 좀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것은 뻔하거든요. 네. 왜 뻔냐면 이제 저게 끝나가잖아요. 저 어벤져스가 이제 문 내리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매드맥스랑 이제 갖다 대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주라기 공원인데 그만큼 이제 저거만큼 아니니까 약하니까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지금 X 난 거거든요. 이것도 메르스 그것 때문에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사람 모이는데 왜 가니 한마디 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려고 그래봐. 시험 끝났어요. 극장을 하면 엄마 아빠가 있다. 너 미쳤니? 대신에 내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갖고 올게, 시켜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가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CJ, CGV랑 제가 많이 나온 게 이건 보너스 트랙이라는데, 보너스 트랙인데요. 이성훈 대표님 처음 얘기할 거야. 내가 그래서, 김성훈 과장, 이거는 이제 메리츠도 이제 해외 주식 이제 곧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걸 잘 기억해둬요. 지금 우리나라 CJ, CGV 할 때 아마 메가스타디가 이게 만약 이게 주가가 약했다 그러면 딱 하나거든요. 대한민국은 극장 더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국내선 성장성이 없거든요. 이미 다 볼 만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남은 극장들 인수하는 거. 그래서 롯데를 한다는 거 인수한다거나 왜냐면 중소극장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입닥 경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게 없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더 가긴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냥 생각인데요. 왜 CJ, CGV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중국이죠?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지금 한 10위권 하거든요. 네. CJ, CGV가. 그래서 중국 관련 중에 최고는 완다 시네마가 상장이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걸 사면 돼요. 올해 상장됐거든요. 그게 탑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더 탑은 뭐냐? 전 세계에서. 이거 오늘 알면 바로 제가 저녁 쏠게요. 더 탑이라고? 지금 완다보다? 완다보다. 그러니까 완다도 좋은데 그 영화 극장 해갖고 지금 최고로 좀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일괄되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극장에서 사야 될 주식이? 디즈니 한 편 나왔어. 또 갖다 불러봐. 넷플릭스도 한 편 나왔어. 또 불러봐. 못 맞출 것 같은데 둘이 감이 없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힌트라도 줘야지. 힌트 나오면 자기네하고 밥 사는 거 해야지. 할래? 아니 알려주세요. 알려줘. 그냥 알려줘? 그냥 알려줘. 밥 사준 거야 그럼? 밥? 네네. 밥 사줄게. 이게 뭐냐면,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극장은 완다 시네마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돈을 벌기 쉽지 않아요. 완다 시네마도. 왜냐면, 엄청 극장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극장 질 때마다 돈을 벌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갖고, CJ, CGV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중국 계속 건물을 사야 되고, 지어야 되고, 빌려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극장의 특징은, 처음에 한 번 지을 때 요즘 보면 그냥 음향시설만 하더라도 몇십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좋은 곳들은 적어 있거든요. 돌비에서도 해가 돌비 시었다 그러면 한 극장은 그냥 100억씩 들어가면 그럴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면 이번에도 보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이 뭔가 크게 하고 몇십만 명 보고 이렇게 웅장한 걸 좋아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상당수가 많이 탑표로 제시하는 게 아이맥스입니다. 아이맥스 영화 아시죠? 그렇죠. 그 아이맥스의 심벌도 뭐예요? 아이맥스. 아이맥스. 쳐보세요. 아이맥스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 상장사였어요? 아이맥스가 그 아이맥스. 아이맥스 상장사요. 아이맥스가 뭐냐면 그 솔루션을 갖고 내더래요. 그 극장이랑 솔루션이라서 예를 들어 CJ, CGV도
우리나라 보면 몇 군데 없잖아. 아이맥스, 대형 아이맥스관이. 그렇죠. 중국 완단을 할 때마다 다 생겨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CJ, CGV 하지만 저 같은 염전한 사람은 아이맥스를 보죠. 왜냐면 아이맥스는 갈 때마다 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보면, 하나 보면 영화 볼 때 10,000원이면 그걸 또 아이맥스 보면 30,000원, 20,000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4D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맥스가 지금 탑픽입니다, 지금요. 야, 신고가네요. 제가 한 2달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안 했죠. 제가 머니터의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CJ, CGV하고 완다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국 애들이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저거예요. 아이맥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저기 어벤져스 2를 사람들 보면 3D 보면 재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아이맥스 4D를 중국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보시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 번 보는 거 돈 쓰는데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CJ, CGV가 해마다 아이맥스가 서울에도 한 3개밖에 없을걸요? 서너 개?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알기에는 저기 용산에 큰 거 있고요. 저 삼성동인가 어디가 있을 거고, 저기 상암동 그런 데 있을지 모르겠고요. 몇 개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요. 여의도에도 아이맥스가 없을 거래, 아마? 육산 빌딩이 있었었죠. 육산 빌딩은, 그것도 아이맥스예요. 근데 그 이제 일반 상영 영화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이맥스 자체가 뜨고 있어요, 요새요. 왜냐면 거기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맥스예요. 그래서 아이맥스가 중국 때문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요. 완다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은 내가 돈 내는 게 아니라 완다나 CJ, CGV가 돈을 내는 데가 어디냐. 그걸 돈을 버는 거가 아이맥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 보면 이런 거죠. 저도 대충 그때 봤는데요. 영화를 있잖아요. 따로 찍어야 해. 하고 나서 할 때마다 따로 하는 거 있어요. 별도로 지금 같이 찍더라도 별도로 카메라 또 달리는 것 같아 뭔가가. 그래서 아이맥스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특히 CJ, CGV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죠. 근데 보면 CJ, CGV나 이런 거가 단기적으로는 좀 아싸지만 이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해외 극장 하겠다면 완다. 근데 완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홍콩에 상장됐을 겁니다. 맞죠? 몰라요. 완다가 홍콩에 상장됐을 거예요. 그래서 홍콩 그 보시던지 아니면 미국 주식 하신 분은 아이맥스. 심볼도 쉬워요. 아이맥스입니다. IMAX. 그게 탑픽입니다, 탑픽이요.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그래서 넷플릭스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진짜 탑픽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거기도 여전히 미국 애들도 중국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 참고적으로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지잖아, 방송이. 존나 없어 보이는 J 콘텐츠리 하니까. 아니, J 콘텐츠 때문에 나온 거지. 그리고 J 콘텐츠 홍석표 회장 말씀하시니까 내가 관심은 없잖아. 그러니까. 홍 회장의. 네, 봐봐. CJ, CGV 위에 넣었어, 안 넣었어? CJ, CGV 넣었잖아. 나 그런 새끼거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말씀드렸으면 개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면 또 이양양이 처음 썰레발 깐다 이럴까봐 내가 일단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오늘 좀 관심인데요. 이 관심인데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얘기하겠는데요, 중국. 제가 이거를 작년에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요. 주가가 뭐 작년에 얘기한 건 뭐 5배, 10배짜리 많은데, 기껏해야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이 주식은. 뭐냐면,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5위예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이번에 계속 브랜드를 또 사갔고요. 얼마 전에 독일 브랜드 또 사고 그랬고요. 목표가 지금 시장 점유율 3위로 올라갑니다. 그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요. 시장이 확대되고 점유율 올라가는 거. 이거 꽂혀주는 거거든요. 3위가 키를 말씀드릴 텐데요. 3위가? 예. 그러니까 주가는 나중에, 단기적인 주가는 우리 이성원 대표나 김성원 과장이 저는 요새 주가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수치를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위가 그게 중국 매출 들어갑니다. 있는 자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277억 원 팔았습니다. 2013년에요. 373억 원 팔았어요. 2014년에 조금 늘어났어요. 올 475억 늘어났거든요. 올해 예상이 540억인데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가 생산하면 늘어나서 팔리게 돼 있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2년 전 대비 70%가 늘어났어요. 근데 중국의 피아노 수준이 얼마큼 늘어나고 있느냐? 작년에 36만 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0% 꺼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피아노 보급률, 우리는 4집당 한 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도시 기준만 하더라도 중소도시, 농촌 할 것도 없고 3%.
그리고 이거 우리 랑난 많이 들어갔네. 3%면. 그러니까 대도시만 많이 들어갔네. 여기에 포인트가 대도시만 들어간 겁니다. 대도시만? 네, 농사 쪽은 접근이 안 돼요. 더 빼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3%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대도시만. 그 5대 도시인가 뭐 10대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블룸버그 때 봤을 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도시 기준으로 3%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목표가 545원 얘기했고요. 내년까지 매출도 내년에 또 다시 30% 늘어난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리점 수가 400개거든요. 400개 턱도 없죠. 전국에 400개 없잖아요. 이게 피아노는 특징이에요. 피아노가 택배가 안 돼. 왜냐면 이거 피아노는요 가서 아무리 새 거더라도 조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 기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년 전 대비 이미 2배 늘어났는데요. 올해 더 늘어날 수가 없겠고요. 올해는 지방 중수도시 위주로 촘촘하게 판매량 구축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어제 메르스도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 이승원 대표가 올해 중국 관련주는 중국 내 판매만 확대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판매만 확대하라고 그냥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팔리는 거 다 X 되는 거거든요. X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그렇죠. 피아노를 여기 와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 주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현지에서 사갖고 왜냐면 이게 AS가 중요하잖아요. 조율 기사 피아노 보시면 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해더라도 1년 2년 되면 조율 기사 오잖아요. 하기 싫더라도 연락 오죠. 이승원 대표 어렸을 때 기억나죠? 네. 조율하는 기사분이 전화 와요.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가정집 가면요 기사 번호 다 써있고 있어요. 그렇죠. 때마다 전화가 와요 이것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중국 내 순위가 5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3위까지 올라간다. 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일러 독일 피아노 자일러 브랜드 또 인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이거는 이게 아시잖아요. 피아노를 갑자기 공장에 뚝뚝뚝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올해 33%밖에 늘린 거예요. 30% 늘리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쫓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긴 흐름으로 보면서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3위 갖기는 이게 단기간에 보면 화장품 같이 공장에서 자동화하니까 그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 싸가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중국도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은 중국의 문화혁명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문화혁명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마오쩌둥 때 마오이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양 악기가 있는 놈은 부르주아라 그랬고요.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쉽게 하면 자비판 같이 해갖고 신고해갖고 하면 상까지 줬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거 뭐지? 피아노 그리고 기타 그리고 첼로, 바이올린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집에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BC 이런데 구글에 BBC 피아노 치면 그런 거 검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그래서 3위각기의 글로벌 도전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의 피아노 시장에서 급성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하여튼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직원들도 월급을 많이 받고 그래서 보면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중국에 랑낭이라는 사람 하나 스타가 나오면서 그냥 랑낭 다 아시잖아요. 이승원 대표. 그래서 중국의 피아니스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3위 각기가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시기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승원 대표 집에 피아노에서 언제 샀어? 몇 년도에 샀어? 80년도에 샀죠. 딱이잖아. 네. 보면 3위 갖고 스스로 하는 얘기야. 인터뷰에서. 제가 그대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틀리면 한국경제신문에 욕을 하세요. 3위 갖기는 1980에서 90년대 국내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 시대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시장이 정체된 데다 값싼 디지털 피아노가 쏟아지면서 1997년 법정관에 들어갔다. 그렇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2002년. 김종섭 3위각기 회장이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내와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준을 올렸고 피아노 고급 목재 등등해서 해외 브랜드 적극 인수했다. 그래서 독일 명품 브랜드 자일러도 인수하면서 3위각기가 브랜드 가치 높고 중국 수출 물량의 80% 이상이 자일러 제품이다. 이해되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요즘 주가 좀 봤어요? 이승원 대표? 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견조하다는 느낌이 드디어 들어요. 쌈이가 드디어 이제 빛을 또 보는 거야. 아이,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올랐다가 4월 20일까지 많이 올랐다가요. 조금 요즘 떨어져 있네요. 4,6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주가 제가 3학기는 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73년도인가? 그때부터 일하셨어요. 3일갈게. 네. 그때부터 일하셔가지고. 인천에서? 네. 대리점 하셨어? 아니요. 공장에서. 공장.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3위학기 창업주가 이효익 회장이에요. 이효익 그 회장님하고 밥 한번 먹고 막 그랬던 건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3학기가 이효익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인수했는데 그때 또 한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때 법정관리 들어갔다는 네, 얘기네. 그래서 말아먹었고 그나마 잘 살아났네요. 생각나서 주인이 바뀌고 바뀐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요즘 이틀 동안 열심히 팔았네. 이래갖고 하여튼 주식 외국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외국인 비중이 지금 4%, 3-4%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하여튼 저는 이게 많이 갈 수 있다. 네,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이길 때는 장사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한번 해본다. 다만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워낙 이제 값이 비싸니까 피아노 한 대 마련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 아니겠지만 좀 이런 거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가 정말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얘기 처음 많이 했을 때가 봄이잖아요, 이성훈 대표. 그때가 얼마냐면 3,500원 수준이네요. 3,500원? 그 정도 레벨인데 지금 5,600원이 갔다가 4,500원이니까요. 30%밖에 안 올랐네. 그렇죠. 안 올랐어. 네, 오른 게 없네. 3만 원 가겠네요. 그 딱 3만 원? 유사장님이 10배. 딱 그러잖아. 제2야 모래 버시픽이구만. 그분이 느낌 아는 분이. 느낌 아시는 분이 제2의 아모레구만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CJ CGV 스크린이 절반이에요. 딱 그래요? 딱 절반이에요. 메가박스하고 900개, 440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이 콘트리 올라가는 거 딱 하나네. 중국이랑 콘소시엄 중국에 해갖고 중국에 좀 가셔야지. 아니 CGCD 가는데 우리 홍석표 회장이 안 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가야지. 야, 유재석이 JTBC 진출했네요. 제 콘텐츠를 가겠는데요. 무슨 프로로 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 무슨 않았는데. 프로 하나 죽일 거 아니야?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설 예정이다. 무슨 프로 하나 죽일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뭐 하나 유재석 나오는 것 중에 재미없는 게 요즘에 있나? 요즘에 재미없는 거 없는데 다 좋은데? 근데 뭐 더 출연하는 거겠죠. 그 정권은 계속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강호동도 이제 종편 가네만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강호동은 이제 끝났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운동이나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성훈 과장은 하이비전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우리 홍 회장님의 J 콘텐츠리, J 콘텐츠리, 유재석이 진출한 J 콘텐츠리, 그리고 저는 3위 갖기 아이맥스. 그래서 서비스로 아이맥스. 아이맥스는 웬만하면 이런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숟가락 대는 거 아이맥스, 숟가락 얹은 아이맥스. 아이맥스 진짜 좋거든요. 네. 아이맥스 진짜 좋아. 네. 아이맥스 PE 한번 봐줄까? PER 뭐 300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아이맥스 한번 볼까요? 아까 J 콘텐츠리 PR 좀 봐주세요. J 콘텐츠리. J 콘텐츠리 PR 보면 안 되지. 실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데. CJ라도 봐주세요. 회장님 주식인데. CJ라도 봐주세요. 그럼 내가 혼나네. 회장님 주식을 어디 감히? 그러니까 뭔가 내 잘못인데 봐주세요. 말 나온 김에. J 콘텐츠리요? 네. J 콘텐츠리. 네. J 콘텐츠리 PR 빵 없어 적자야. 그 적자라는 얘기를 떠들고 한다는 거야? 잠깐만요. 그럼 CJ CGV는요? CJ CGV요? CJ CGV도 PR로 보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깔끔하네. 그래도 그러니까 J 콘텐츠 PR을 보면 안 된다는데 저기 뭐야? 이거 있죠. IMAX도 7700. PR 55배. 그래요? CJ CGV. 외국 건데 비자인데 50%더 줘. 77배. 77배. 근데 하여튼 IMAX를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내가 참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은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주위에서. 왜냐면 지금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공개로 전달해 말씀드리면
키움의 활동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활동 계좌라는 건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사람, 보통 매매하는 사람. 그게 그렇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1% 정도가 해외 계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가 해외 주식 투자하니까 99%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1%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1%. 상위 1%에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